안녕하세요.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178번째. 오늘은 사주의 재물인 물이 말라 재물이 말라버렸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사주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한 풀이를 받고 싶어 상담 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몇 군데 상담을 갔는데 제 사주에 재물이 물인데 물이 말라버려 재물이 마른 것과 같으니 재물이 없는 사주라고 하더군요. 정말 제 사주에 물이 말랐고 재물복이 없는 사주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사주에 나온 그대로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사주가 물기운이 재물인데 강한 흙기운이 많아 이 흙기운이 흡수를 해서 정말 물기운이 약하네요. 그러니 재물이 말랐다고 하면서 재물운이 없다고 하겠네요. 하지만 선생님은 재물이 꽤 있는 사주입니다. 현대에서는 사주의 재성만 가지고 재물운을 보지 않거든요 라고 말씀드린 후 재물운이 왜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수긍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동산 사업으로 재물을 꽤 벌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재물운이 없다니 이해가 안 돼 선생님께 확인차 오게 되었는데 선생님 때문에 제 사주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재물인 물이 말랐는데 어떻게 재물을 보게 됐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헛방 날린 사주가 되겠습니다. 무원년, 경신월, 무진일, 신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무원년생이시면 1978년생이시죠. 2021년에 44시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다른 데서 상담을 해봤는데 사주에 물기운이 재물인데 물이 말라버려 재물이 마른 것과 같아서 재물운이 없다고 들었는데 본인은 실질적으로 재물을 꽤 벌었다고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모토 큰흙 광활한 대지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겨주는 불기운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모토 큰흙 광활한 대지, 일지의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오한의 기토, 월지, 신금한의 무토가 암정되어 있네요. 다음에 흙을 생겨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지오와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내편의 세력이 제법 되죠. 무토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 오와 작은 촛불까지.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뺀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의 경금 큰 쇠, 월지의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시지의 유금 작은 쇠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월지, 신금안의 임수, 그 다음에 일지, 진토안의 계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일지, 진토안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상대편의 세력도 제법 있죠. 경금, 신금, 큰 쇠, 천간에 있는 신금, 유금, 작은 쇠까지. 자,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자, 이 사주가 보면은 세 가지 오행으로 된 삼상격 사주가 되죠. 그죠?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화, 토, 금으로 된 삼상격 사주가 됩니다. 이 시주에는 신금하고 유금이 큰 무진이란 큰 흙에 묻힐 뻔 봤는데 경신이라는 큰 새가 받아주기 때문에 묻히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상격이 된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삼상격이 됐는데 바란스가 좀 안 맞죠. 불기운이 많이 약하죠. 그래서 운에서 불기운을 받으면 좋은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기운을 많이 받아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 사주팔자의 재물운을 보자고요. 재물운은 흙으로 태어났으니까 재물은 물이 되겠죠. 재성이니까. 물은 신금 안에 인수, 진토 안에 개수가 있죠. 어떤가요? 이 물들을 일간인 모토와 연간에 있는 모토가 많이 큰 흙이 빨아먹어 버리죠. 그러니 물이 상당히 고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상담할 때 이 물기운이 이렇게 큰 흙들에게 막혀서 많이 고갈되기 때문에 물이 말라서 재물복이 없는 사주팔자입니다 라고 통변을 했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 사주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 바로 재성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사주의 재물운을 볼 때 재성만 쳐다보면 헛방을 나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현대에서는 재성보다 식상이 있죠. 식상을 큰 재물로 봅니다. 현대는 이 식상이 하나 재주만 있으면 큰 재물을 벌 수 있는 시대니까요. 옛날에는 직업이 한정돼 있었죠. 공무원, 사업 뭐 이렇게 해서 그럴 때는 재성을 많이 쳐다봤지만 지금은 식상 기운이 더 재물운에 가깝다는 거. 그리고 식상이 방광하면 더 재성보다 많은 재물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재성인 물이 말라버렸지만 식상이 상당히 아름답죠. 토생금 해가지고 쇠기운으로 많이 설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식상기운으로 재물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둬야 될 게 사주팔자에서 재성만 쳐다보고 재물을 본 게 아니라 식상이 어떤가를 잘 봐야 된답니다. 이 식상이 발달되면 큰 재물을 볼 수 있다는 거. 이 재물만 쳐다봐가지고는 헛방을 날릴 수 있다는 게 오늘 강의의 키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식상의 동태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한마디로 재성이 물은 말랐지만 식상이 아름답게 발달되고 또 이 사주가 일반격이 아닌 특수격이죠. 특수격, 삼상격. 좀 바란스가 안 맞지만 그래서 삼상격 사주를 넣어가지고 또 재물운이 명예와 재물을 지고 갈 수 있는 특수격 사주가 돼서 또 재물을 벌 수 있었던 것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격 사주는 사주 강약을 잡을 때 무조건 강사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격 사주라 사주가 강하고 식상이 아름답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재물을 꽤 벌었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식상이 뭔가요? 의식주죠. 의식주다 보니까 부동산, 주택에 해당되죠. 그래서 부동산을 해서 재물을 벌 수 있던 사주팔자와 부합한 그런 업을 해가지고 재물을 벌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질적으로도 상당히 좀 강하죠. 모진 백호까지 있어서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사업에도 잘 맞는 기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같이 사주팔자의 재물운을 볼 때 재성만 쳐다보고 통변을 하면 헛방을 날린다는 것을 공부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